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부동산TV입니다. 자, 오늘도 분양단지 프리뷰 한번 보겠습니다. CTOCL 7단지 준비했고요. 2월 중에 분양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곳은 얼마 전에 6단지가 분양 완판을 이뤄냈죠.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송도 레미안 센트리폴하고도 매우 유사한 입지입니다. 그래서 또 프리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뽑아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CTOCL 7단지 CTOCL 뭐 현대 뭐 엔지니어링인가요? 그 다음에 현대 HD 이렇게 현산이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포스코였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시공사들 모여가지고 만드는 단지죠. 한 13,000여 세대. 그리고 용현 하객지구 이 정도는 다 아시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453세대 중 일반 분양은 그대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33세대 그리고 2월 중 일반 분양 59제곱미터부터 펜트하우스 137까지 아마 큰 거는 한 120이었나 뭐 이렇게까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차 대수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 이제 분양 전이든 분양 이후든 정보가 나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 대수. 우리 떠먹여주는 부동산 TV는 주차 대수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28년 8월 이후 입주 예정인가? 요것도 지금 뭐 좀 날짜들이 오락가락 하는 게 있는데 한 요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6단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으니까 요 정도. 그다음에 최고 47층 높아요. 생각보다 용적률이 높은 단지입니다. 자, CTOCL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현 하객지구를 주름 잡는 아주 큰 브랜드 타운이죠. 그래서 1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가 완료가 됐고 2단지 같은 경우는 예정이에요. 아직 뭐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3단지는 977세대 입주 완료. 그 다음 4단지도 1월부터 입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428세대. 그 다음에 5단지도 예정. 6단지가 지난해 말에 분양을 했었죠. 말은 아니죠. 지난해 한 하반기 언제였죠? 이때쯤에 분양을 해서 여기도 완판이 됐고 7단지가 요번에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8단지, 9단지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매우 큰 그런 브랜드 타운을 이루는 곳이고 너무 유명해서 그리고 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테니까 이 CTOCL 자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CTOCL은 그러니까 여기가 송도역이에요. 자, 볼게요. 자, 여기가 송도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인하대 여기 나오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여기가 하객역 예정 아마 내년 26년 뭐 이때쯤 뭐 예정 개통 예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객역을 중심으로 요렇게 여기가 이제 상업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이쪽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다 대부분 주택용지하고 뭐 자족시설들 더해져 있는 굉장히 규모가 큰 용현 하객지구이죠. 그리고 요번 7단지는 여기입니다. 자, 저번에 했던 6단지는 여기였고 지금 7단지는 여기인데 입지로 봐서는 이렇게 보면은 전체 부지에 좀 가운데를 좀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입지는 이 전반적인 용현 하객지구 안에서 뭐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그런 입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단지 규모도 좀 크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입지를 좀 보게 되면 자, 여기 지금 다 써져 있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가 1단지고 그리고 2단지는 예정이고 이게 3, 4 그리고 여기가 5죠. 그리고 여기가 6이었고 7 여기가 8일 겁니다. 여기가 9, 9 뭐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딱 봐서는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전반적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같이 같은 브랜드 단지들이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시너지 효과라든지 상징성이 워낙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CTUCL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그런 청약 경쟁률, 그냥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여기 지금 지도에는 잘렸는데 여기 센트리폴이 아무래도 가격대가 CTUCL보다 비싸게 나왔고, 그리고 또 CTUCL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여기 하객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SK라든가 그리고 여기에도 뭐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모든 신축 단지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선 이유는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생활 편의성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떤 인프라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주거타운으로서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오늘 봐야 되는 곳은 7단지니까 7단지는 그럼 어떤가 이거잖아요. 7단지는 특징이 일단 여기가 학교 부지라고 합니다. 여기가 학교 부지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여기도 학교 부지가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계획이에요. 계획이는 하고 어쨌든 학교는 가깝죠. 제가 이따가 학교 얘기 다시 한번 좀 추가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길이 지금은 여기는 네이버 지도에서 로드뷰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런 길이 생겨요. 요 경인고속도로 이 고가 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는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접근성이, 역과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중심 상업지구가 이제 이쪽에 생기는 거잖아요. 중상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이 7단지에서 이렇게 중상,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에 괜찮은 입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한데, 물론 여기랑 거리가 뭐 가깝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완전 가깝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무난하다. 그리고 이쪽도 어쨌든 녹지 공간을 활용한 뭔가 이제 공원 같은 것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규모도 꽤 되고, 그런 면에서는 이 CTUCL의 어떤 중심적인, 그러니까 택지로서 아파트 단지 입지로서는 중심에 껴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입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얘기를 많이 하자면은 뭐 조금 더 할 말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용현 하객지구 안에서 보자면 안정감이 있는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7단지는 어떤 뭐 특별히 어떤 취향을 타는 그런 입지라기보다는 두루두루 알아보실 만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기 위쪽,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로 끝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인하대 병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마트 같은 거는 여기는 이제 홈플러스 이용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하철에서는 얼마나 걸릴까?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하객역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드뷰도 안 뚫려 있어요. 이 근방 자체가 다 그냥 맨땅을 갈아엎는 거기 때문에 로드뷰도 아직 없는데, 이렇게 대략 거리로 보면은 한 8분? 그러면 7단지까지 뭐 한 8분에서 10분? 뭐 요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겠죠. 걸어 다닌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뭐 그냥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불편함은 없는 정도이고, 또 중상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도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이 6단지하고 7단지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6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하고도 좀 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그냥 무난하다, 괜찮았다, 이런 땅입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용현 하객지구 이제 지도인데, 여기가 이제 1, 그러면 여기가 3이네요. 그리고 4, 여기가 5로 알고 있고요. 6, 7, 8, 뭐 9,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지역 자체가 한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 어떤 이런 뭐 로드뷰 이런 거로도 볼 수가 없어요. 다 공사 중이고 뭐 이렇게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길도 많아요. 지금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런 도로들은 지금 다니지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조금 예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 그냥 쉽게 간단하게 보자면은 용현하객지구 7단지가 여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초등학교 예정 계획입니다. 예정은 아니고 계획. 초등학교. 그리고 여기가 9단지인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뭐 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 거죠. 학교가 가까워요. 이건 분명히 장점이죠.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가 가깝다는 거는 분명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7단지의 장점이 될 것 같고 또 여기가 이제 학익역이 생기면 이렇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중상 뭐 홈페이지 가보면은 뭐 스타 OCL인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뮤지엄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냥 중상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상업시설들이 좀 밀집하는 곳. 그렇게 따졌을 때 거기도 뭐 이제 걸어서 다닐 만한 그 정도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안정적인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또 녹지가 또 되어 있는 거고 송도역은 지금 지도에는 잘려 있지만 여기 밑에 쪽에 있는 거잖아요. 센트리폴이랑 같이. 그러니까는 전반적인 상황이 이 용현하객지구 안에서 그냥 무난무난하다. 특별히 뭐 역세권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무슨 시설가 붙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학교 적당히 가깝고 녹지도 있고 그냥 걸어서 역 다닐만 하고 걸어서 중상 갈만 하고 또 여기 뭐 마트 같은 거 뭐 이 정도 가야 되는 거는 뭐 어디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기 위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인하대병원 나오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용현하객지구 내에서 7단지의 입지는 저는 뭐 쏘쏘하다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취향을 타지 않는 뭐 누구나 그냥 생각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세부 입지. 자, 그래서 이제 지하철역과는 대략 보니까 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인 것 같아요. 지금 도보 8분 찍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 길이 지금 제2 경인고속도로잖아요. 요 밑으로 이제 다니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역까지 가려면 한 8분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단지마다 뭐 이런 데는 더 멀겠죠. 이런 데는 더 가깝겠고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뭐 역간 거리는 대략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듀 프리미엄이라고 이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 이게 지금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학교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초등학교 계획이라는 얘기인데 뭐 여기 단지들 입주할 때까지는 당연히 개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가 앞에 있는 계획이고 부지는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얘기 주변에 이제 지금 당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봐 가지고 왔고요. 자, 요거는 이제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만 보면은 이게 따끈따끈한 최근 기사인데 용현하객지구 인근 제2 경인고속도로 대심도 백지화 쉽게 말해서 이 주변에 용현하객지구 아파트 단지들 시티호실 주변으로 이제 제2 경인고속도로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하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사업성도 그렇고 실제 효과가 미미할 것 같다 이래서 그냥 백지화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백지화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방음 공사를 좀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사실 지하로 들어가면 당연히 더 좋다고 생각은 하죠. 그렇지만은 사실 그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공사가. 그러다 보니까 요 지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요 지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제2 경인고속도로가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7단지는 여기 있으니까 아마 영향을 받으면은 요 길이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안 시끄럽게 이 도로에다가 방음 설치를 좀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단지는 어떻게 보면은 양쪽으로 다 좀 영향을 받는데 사실 뭐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만한 곳은 없기 때문에 저는 요게 대심도가 뭐 실제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규모도 워낙 커서. 근데 가장 최근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백지화가 됐다고 합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자, 가격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이 분양가는요, 6단지입니다. 6단지. 어이구, 죄송합니다. 자, 이건 6단지 금액이에요. CTUC의 6단지. 그래서 9평이 이 정도로 나왔고요. 59 타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59 타입 같은 경우는 매우 경쟁률이 높았죠. 그리고 9평도 A타입 한상형 같은 경우는 8.771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6억 초중반 정도, 이 정도 금액대로 나왔다.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 정도 가격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센트리폴 1블럭입니다. 센트리폴 1블럭. 레미안이죠. 여기는 6단지보다 더 비쌌어요. 그래서 9평 같은 경우가 다 7억이 좀 넘는 이런 형태였고, 59 타입도 이 정도 가격이 됐는데 경쟁률은 더 높았죠. 아무래도 송도역 이제 아시잖아요. 제가 송도역 관련돼서 월곶 판교선 요 얘기 지난 시간에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더 선호도가 이쪽에 좀 몰린 것도 있었고, 또 뭐 브랜드 차이도 있었고, 어쨌든 가격이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청약은 더 잘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단지는 어떨 거냐? 6단지와 이 센트리폴 1블럭 정도의 중간쯤이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 워낙 빠르게 분양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6단지와 아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물론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은 더 오르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인 거죠. 자, 지금 2025년이 밝으면서 새로운 청약제도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이걸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보셨겠지만 59 타입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꽤 나올 거예요. 80타 타입도 인기 타입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꽤 나올 거기 때문에 특공을 염두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제일 핵심적인 것만, 이거 지금 모든 얘기를 다 하려면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냥 핵심적인 것만 몇 개 보면, 앞으로 자녀가 2명이면 다자녀 특공 조건이 됩니다. 태아도 입양아도 포함이에요. 예전에는 3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2명만 돼도 지원 가능하다. 이 부분 체크해 두시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아직 입법 예고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입법 예고기 때문에 아주 조만간에 할 텐데, 이번 7단지 분양할 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올해 무조건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입법 예고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조만간에 한다 이건데, 지금 분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분양이 2월 예정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모집 공고가 실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또 이 입법 내용도 자세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슈가 있다. 이런 청약 관련돼서, 특공 관련돼서. 그래서 요거 미리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혼특공도 이런 것들 있죠.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있어도 특공 가능. 이런 것 좀 크죠. 물론 뭐 합산 월세도 1.6천만 원, 이건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니까. 그리고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는 우선 공급 비율 상향.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신혼, 다자녀든 아니면 뭐 생초도 마찬가지고, 신생아가 있으면, 신생아가 걸려 있으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신생아가 걸려 있으면 우선 공급되는 비율이 신설되는 그런 파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특공에서 많이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특공을 노리실 분들은 신생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금 당첨 확률이 좀 차이가 꽤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바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공을 만약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2025년 바뀌는 청약제도, 그리고 그것이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것들이 언제 적용이 되는가, 요게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관이 없는 분들은 또 상관이 없는 거지만, 특공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다자녀나 신혼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할 수 있잖아요. 특히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그거 꼭 체크하셔서
이번에 특별 공급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더 유리한 방법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 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프리뷰니까 아직 사실 많은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6단지와 유사한 컨디션 같아요. 입지로 봤었을 땐. 그리고 가격을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CTOCL이 사실 그동안 가격이 많이 욕심을 부렸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워낙 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좀 빨리빨리 완판을 시키면서 다음 단지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소비자로서는 또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하게 가격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땐 또 적당하게 완판이 될 것 같아요. 요즘 20대, 30대에서는 신축에 대한 어떤 니즈가 선호도가 구축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신축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자체의 특징도 전반적인 가격대가 그렇고요. 필요하다면 특경 써볼만 하냐? 네, 써볼만 합니다. 왜냐? 6단지의 청약 결과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59타입 같은 거, 25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마도 쓰셔야 될 것 같고 84타입도 판상형으로 물론 나오는 타입을 봐야 되겠지만 보통 84A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이런 판상형 타입들, 메인 타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분양가를 보시고 특공을 써야 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이런 거 미리 염두에 두셔서 달라지는 특공 상황, 특공 조건 이런 것도 같이 파악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CTOC의 6단지 얘기 살펴봤고요. 여기는 아마 제가 분양 리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오는 모집 공고라든가 정보 같은 거 계속 보시면서 판단하시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자녀, 그 다음에 신생아, 신혼 이런 특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CTOCL 7단지 얘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